안녕하십니까. 카인톡TV 이효준입니다. 김남입니다. 예, 오늘 찍을 차량은 쉐보레 차량이고요. 2018년식 LT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에요. 저희가 오늘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. 영상 보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예, 이 차량 외부를 먼저 살펴보면 이 차량이 사실 경차잖아요. 네. 예전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앞에가 좀 빵빵하면서 되게 커졌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많이 다듬어지면서 약간 얄쌍해졌어요. 그러면서 앞쪽 이제 그 크롬 몰딩을 좀 쓰면서 그릴 쪽에다가 곳곳에 크롬을 씀으로써 약간 좀 고급감을 나타내기는 했어요. 근데 라이트 쪽이 양쪽으로 가면서 이제 원형 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좀 안 이뻐. 그래요? 앞에가 이렇게 모아지는 좀 이렇게 알싸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양쪽이 이 구가 좀 이렇게 눈과 눈 사이가 멀은 사람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, 먼 사람. 조금 나는 아쉽긴 한데, 하지만 조금 더 얄쌍해지고, 좀 더 날렵해졌다는, 그죠. 그렇게 좀 변화가 생긴 거는 맞고, 그 다음에 측면으로 오게 되면, 측면 같은 경우도 역시나 크롬을 쓰면서 조금의 고급감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좀 했어. 그리고 지금 보면은 뒷문에 도 손잡이가 위쪽에 있잖아.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이 아닌 위쪽에 둠으로써 차량의 어떻게 보면 좀 일체감? 좀 매끈하게 그런 모습을 좀 보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후면으로 오면 그냥 뭐 전형적인 경차지 뭐. 그렇죠. 후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특징은 없고,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나는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배기구를 숨겼어. 그래서 뒤쪽에 보면 배기구가 안 보여. 히든으로 숨겼는데 그 부분은 좀 괜찮지 않나.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. 어때? 너는 전체적으로? 제가 또 약간 이렇게 경차 같이 조금 이렇게 작고 통통한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. 제가 보기에는 마티즈보다 훨씬 저는 이 차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든요. 그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보다? 마티즈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빵빵함 있잖아요. 걔가 약간 둔해 보였는데 얘는 좀 생쥐 같아. 날렵하게 생겼어. 그래서 좀 귀여워요. 실제로 여자들이 봤을 때 좀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? 실제로 제 친구들이 3명이나 이 차를 몰고 있어요. 그래서 다들 약간 여자들이 몰기에 좋은 경차라는 이미지? 그런 이미지를 잘 갖고 가는 것 같아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강한 팀장이 얘기했듯이 핑크색을 유일하게 고를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쉐보레 스파크 차라고 했는데, 사실 핑크색도 내가 맞아. 실제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고 봤던 것 같은데? 이쁘더라고. 그래서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. 그래서 외부는 뭐 이 정도 보고요. 내부 들어와 볼게요. 내부 같은 경우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부분이 의외로 하이그로시를 써가지고 얘가 좀 고급감을 좀 표현하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데, 생각보다 구성 자체가 간결하게 좀 잘 되어 있어요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 경찰에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버튼이 좀 작아. 생각보다 좀 작은 편이야. 근데 이게 이제 남성인 내가 봤을 때는 좀 작게 느껴지거든. 근데 여자인 너가 봤을 때는 어때? 눌렀을 때 조작할 때 불편할 것 같아. 아까 한참 제가 이렇게 막 조작을 해봤잖아요. 근데 조금 누르기에 좀 이렇게 작은 느낌은 있어요.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작진 않은데 작은 편이죠, 확실히. 그래서 내가 남자로서 느꼈을 때는 이 버튼 자체가 좀 너무 작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뭐 운전하면서 하는 데는 많이 불편하진 않는데, 불편할 정도는 아니죠. 그래도 좀 일단은 눈이 한 번은 가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. 근데 뭐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. 근데 소재가 뭐 경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를 썼던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, 의외로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. 그죠. 경차임에도 야 경차라고 맨날 불편해야 돼? 경차라고 맨날 아쉬움만 있어야 돼? 이거를 좀 반박하듯이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곳곳에 되게 많아. 그쵸. 그래서 여자들이 또 자질구리한 뭐 화장품이나 뭐 핸드폰이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. 어때? 여자들이 했을 때 좀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으면.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홀드 해주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심지어 섹션도 다 구분되어 있고 텀블러 둘 수 있고 텀블러 들었으면 이미 벌써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 손이 가벼워지죠. 여자들은 하도 들고 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여자용,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쏟아내기 좋은, 그렇게 좀 이렇게 장기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자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괜찮아요. 있을 만한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옵션을 좀 살펴보면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경차하면 항상 라이벌 구도가 모닝과 스파크, 그쵸. 뭐 마티즈 옛날 그 구도였는데, 예전에 모닝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옵션이 많아서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닝,
조금 안정성이나 뭐 약간 승차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스파크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, 스파크가 점점 세대를 거듭을 하면서 좀 옵션 부분에서도 좀 누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좀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.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도 잘 들어가 있고, 뭐 후방 카메라 잘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거 그 시동 걸 때도 버튼 시동 다 들어가 있고,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CT라는 버튼이 있는데, 이 CT라는 버튼이 이따 저희가 운전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, 도시에서 핸들에 대한 이 담력이, 핸들 담력이 네. 세면은 여자들이 운전할 때나 좀 이렇게 뻑뻑하죠. 답답하잖아. 무겁고 힘들잖아. 근데 CT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핸들이 좀 가벼워져. 오. 그래서 도심에서 운전하기 좀 수월하게끔 편하게끔 한 기능인데, 이러한 기능들도 들어갔다는 나쁘지 것도 않네요. 좀 약간 신선한 부분이고, 그 다음에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나 한번 속았잖아. 이게 보니 4개가 프로토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 해보니까 운전석만 프로토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식으로만 되어 모양이 있다라는 똑같이 게. 생겼구나. 그래서 내가 속았어, 이거. 약간 살짝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,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좀, 그래서 이제는 조금, 아직은 그래도 좀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조금, 이제 그 옵션에 대해서도 좀 노력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, 2열로 가면 2열은 너도 안 잡았지만, 근데 너무 좁아요. 2열, 저희 영상에는 이제 저한테 맞춘 상태에서 이제 남이가 뒷자리 가서 2열 공간을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좁게 느낄 수도 있어요. 근데 실제로 뭐 좀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 앉았을 때 뒷좌석에 여성을 다시 앉히는 거는 내가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해. 어때? 너 주변에 그 스파크 끄는 친구도 있잖아. 근데 스파크도 제가 그 2열에 타가지고 여행을 같이 가봤었고, 그 레이도 2열 타서 여행 같이 가봤는데, 확실히 스파크가 훨씬 작아요. 작아? 훨씬 좁은 느낌이 있고, 일단 이거 좁은 거보다 여기도 좁아가지고, 헤드룸도? 그래가지고 얘는 좀 많이 갑갑한 느낌을 받고 가죠. 근데 이 뭐 경차라는 부분이 그죠. 사실 가능한 뭐 거예요. 체격이 큰 사람들이 여럿이 다 같이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, 뒷자리가 근데 어찌됐건 뭐 넉넉하거나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, 그다음에 이 차에서 조금 뭐 아쉽거나 좀 그런 부분 또 뭐가 있냐면, 중앙에 등이 없어. 그렇죠. 전면에만 등이 있고 중앙에 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야간에 뭐 짐을 뒷좌석에 내리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조금 불편함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일단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도 뭐 역시나 경차답게 상당히 좁아. 근데 뭐 장 볼 때 간단한 작은 박스나 그 다음에 작은 여행 가방에는, 일반 가방 같은 경우 넣는 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뷰를 계속 할 때도 얘기하지만, 경차로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하면서 리뷰를 해야 되니까,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너가 봤을 때도 괜찮아? 전체적으로?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고, 제가 진짜 되게 자주 타본단 말이에요. 친구 차를 타고서 이제 같이 가는 길이 있어서. 근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은 완전히 만족도를 한 90 이상? 근데 2열에 앉으면 이제 만족도가 훅 떨어져요. 그렇지. 많이 좁으니까. 많이 좁고 많이 흔들리고 많이 이제 부대끼다 보니까. 근데 1열에서는 지금 이 차를 모는 차주나 조수석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내부도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역시나 운전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. 그러면은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운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스펙 큐! 2018년식 더 넥스트 스파크 LT 플러스 모델입니다. 999cc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요. CVT 변속기 사용합니다. 마력은 75, 토크 9.7, 연비 14.9, 휠베이스 2385, 공차 중량 910kg, 가격은 1480만원입니다. 예, 그래서 뭐 마력 자체도 상당히 그러게요. 낮아요. 100마력도 안 귀여워. 되고 75마력밖에 안 되고 토크도 9.7밖에 안 되다 보니까, 뭐 사실 우리가 이 스파크에 대해서 뭐 가속력이나 뭐 경쾌함이나 이런 거를 기대할 스펙은 아니에요. 근데 그렇죠. 다만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, 도심에서 이 차를 운행을 했을 때에 대한 편안함, 그 다음에 운전을 했을 때에 대한 승차감,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 합니다. 예, 그러면은 운전 시작해 볼게요. 예,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일단 첫 느낌 자체는 뭐 가솔린 차량답게 정숙함은 좀 느껴지기는 해요. 지금 저희가 소음 측정을 했을 때 50 초중반 정도 해서 조용한 사무실 정도 수준의 지금 소음을 보이고 있는데,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조용한 듯한 느낌이고, 그 다음에 초반에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답답하지 않고 잘 나가요. 근데 한 가지 좀 내가 좀 계속 운행을 하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, 이게 미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덜컹덜컹거려. 이게 그러니까 미션이 제대로
그 단수를 못 맞추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. 어때? 옆에서 탔을 때? 애가 잘 나가요. 조그맣게 야무진 게 밟은 대로 쭉 잘 나가긴 하는데 약간 힘이 버거운 거죠. 속도를 좀만 올리려 그러면 애가 꿀렁 꿀렁 하면서 약간 한 템포 늦게 쫓아오는 느낌이 있네요. 그러니까 단수를 딱딱딱 맞추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속도를 냈다가도 줄일 때도 보면은 덜컹 또 줄일 때 또 높이면 맞아. 다시 또 덜컹. 그래서 약간 좀 약간 갭이 이 있어. 미션에 대한 불편함이 좀 계속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야 같은 경우는 세단이나 뭐 승용차, 경차 치고는 전방 시야 너무나 좋고요.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미러 시야도 상당히 괜찮아요. 그리고 지금 후방 같은 경우도 뭐 보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또 후방에서도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차량에 지금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도 눈에 잘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요게 조금 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타던 차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속도계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8시부터가 0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얘는 6시부터 스타트를 0으로 하다 보니까 60 정도에 있는 계기판의 모양이 80에 가 있어. 그래서 그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.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데 그 기준을 정하자면 약간은 무거운 편이긴 한데 오히려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괜찮고 이런 도심에서 핸들을 돌리거나 이럴 때 불편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핸들에 대한 림 두께나 그 다음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의 그립감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꽤 좋아요.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내가 이 핸들을 잡았을 때에 대한 느낌이나 크기가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이 전체적인 운전자의 자세나 구성에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. 높아가지고 지금 쇼씨 포즈가 약간 이렇게 허리가 꽤 높다 보니까 그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좀 높게 잡은 것 같기는 해. 근데 이제 이 기어 노브가 또 너무 밑에 내려가 있어.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전대 기어 노브 이 잡는 이 자세 자체가 조금 안 맞아. 그래서 요런 자세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핸들의 그립감이나 담력 이런 거에서는 괜찮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저희가 내부의 옵션 얘기할 때 CT 그 모드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 CT 모드를 켜고 핸들을 돌리면 확실히 가벼워요. 확실히 돌렸을 때에 대한 담력에 그 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가볍고 좋은데 물론 복잡한 도심에서 이거를 켜고 운전했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근데 80 이상의 속도를 냈을 때에는 오히려 좀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끄고 그냥 운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량의 승차감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 아까 저희가 그 초반에 대한 느낌 얘기할 때처럼 일단은 미션 자체가 제대로 그 반응을 못 하다 보니까 꿀렁꿀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밑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풍절음 자체가 생각보다 좀 꽤 있어요. 물론 경찰에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지만 한 80 정도 갔을 때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한 70 중후반 정도 된단 말이죠.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좀 반대로 체감적으로 좀 더 시끄럽게 느끼는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. 어때? 옆에서 탔을 때?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 차량이잖아요. 하지만 경차예요. 분명히 비싼 재료가 안 들어갔겠죠. 딱 문을 봐도 약간 좀 얇잖아요. 운전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 고도의 피곤함이 몰려오는데 소음이 너무 많이 먹어요. 소음, 바깥 소음이 우리 그 소음 측정기 잡힐 정도로 외부 소음을 읽어요. 그러니까 얘가 좀 방음을 굉장히 못하는. 그렇지, 소음은 좀 크지. 근데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옆에서 승차감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조수석 있는 거 치고는 전 지금 되게 편안하거든요. 시트나 이런 것도 괜찮아? 네, 시트 포지션도 뭐 엄청나게 빵빵하거나 잡아주는 느낌은 없어도 그래도 안정감 있게 딱 위치를 잡아주는 느낌은 있어요. 내 몸을 잡아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. 그냥 소음 빼고는 지금 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트 자체가 얘기한 것처럼 홀딩력은 되게 좋은데 시트가 좀 약간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신함은 없어. 조금 좀 피로감은 좀 더 있는 것 같아. 오히려 막 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좀 피로감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너를 돌렸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코너링 자체가 좋아요. 물론 차가 작고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코너링 자체는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. 하지만 그래도 좀 기우뚱 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.
예, 그러면은 가속 한번 해볼게요. 예,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. 뭐 역시나 뭐 마력수도 있고 토크도 그렇고 뭐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80까지 가는 데까지는 정말 무리가 없고 80 이상부터는 좀 엔진이 하지마! 라고 좀 이렇게 하지마!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오히려 좀 차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드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버겁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것 같고, 브레이크 성능은 의외로 괜찮았어요. 브레이크 자체에 대한 부분은 밀리는 감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브레이크는 상당히 좀 잘 잡히는 느낌이었거든요. 어땠어? 가속했을 때도 느낌? 가속할 때도 저는 사실 경차라서 가속할 때 이제 막 엄청 흔들리고 막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감이 잘 달리는 편이었어요. 오히려 말한 대로 경차치고. 그 RPM 올라가는 소리가 약간 겁을 주는 어. 거지, 차 자체는 묵직하게 잘 나가주네. 그러니까 오히려 흔들림이나 이런 네네, 거는 그건 생각보다 별로 괜찮았어요. 없지. 네. 응.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가 너무 낮았을 수도 있어요. 기대가 낮다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기하면서 경차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후한 느낌? 낮은 기준치. 그런 부분이지 뭐 저희가 기대가 하나도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근데 경차라는 부분을 계속 감안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, 심지어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또 1000만원 초반에 그 신차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반 그 중형 세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부터 뭐 안에 들어간 내장재부터 모든 게 좀 틀릴 거란 말이죠. 그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거 운전을 좀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게 80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무리가 네, 없어. 맞아요. 정말 무리가 없고 정말 가볍게 나가고,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차를 딱 탔을 때 그 엑셀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빠릿빠릿해요. 그래서 조금 놀랬던 부분도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실내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시트에 열선 시트가 또 있어요, 옵션에. 그래서 겨울철에 또 여성들이 또 열선 시트 선호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도 잘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요 정도 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나머지 장단점은 다시 총평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. 총평해서 봐요. 예,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. 이 차량 장단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경차로서에 대한 혜택, 뭐 공영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톨게이트 지날 때 대한 50% 할인, 그 다음에 취등록세가 예전에는 면제였지만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.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. 하지만 취등록세 자체가 또 저렴하게 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. 그래서 그런 경치에 대한 혜택은 장점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연비. 이 차가 연비가 14.9 정도 공인 연비인데, 실제로 저희가 운행을 해보니까 12.5, 7, 9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12 후반 정도 나와요. 그러면은 야, 공인 연비보다 적게 나왔는데 연비 안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저희가 지금 더워서 에어컨도 빵빵하게 켜고 있고, 그 다음에 막 저희가 고속도 많이 달리고 좀 험하게 몰고 이랬는데도 11을 유지했단 말이죠. 예, 그래서 저는 연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, 세 번째는 이제는 좀 좋아진 옵션, 여성들한테 맞춰게끔 좀 좋아진 옵션들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뭐 핸들 열선, 그다음에 열선 시트, 그다음에 내비게이션, 뭐 요런 것들에 대해 옵션이 좀 추가됐다는 것들은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때요? 장점? 일단 여성 운전자들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차잖아요. 그래서 경차라서 갖는 그런 아기자기함, 그리고 좀 약간 효용성, 이런 거는 좀 되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은 저는 무조건 소음이네요. 소음이 너무 아쉬워요. 확실히 싼 재질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소음이 좀 많이 아쉽네요. 그래서 단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구간이 8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과 그 다음에 풍절음 자체가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. 근데 이 차량이
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옵션들 시티라는 옵션이 들어간 것처럼 도심에서만 탔을 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불만은 없어요. 근데 지금 저희가 100km를 넘어가고 막 고속을 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이가 옆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, 어떻게 보면은 소음이 좀 느끼게 다르긴 하겠지만 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래도 경차로서 좀 너무 좁지 않나. 그래서 2열이나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 아쉬웠다면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,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 팔걸이가 없어요. 운전할 때. 이 팔걸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조금 뭐랄까 운전할 때 불편하다?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포지션도 이게 좀 의자는 높고 그다음에 기어봉은 낮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포지션이 좀 어색하다라는 부분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이 포지션이 요게 조금 저는 단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,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시트에 대한 부분인데, 시트가 홀딩력은 좋아요. 근데 좀 딱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피로감이 더 오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단점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이는 뭐 소음밖에 없어서 단점. 네, 저는 단점은 소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경차라서 갖는 장점도 있지만 확실히 경차라서 갖는 한계점은 두 개가 거의 막상 막하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차이인 것 같아요. 내가 효율성에도 중점을 두면 이 경차를 선택해도 괜찮은 것 같고, 그게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이다 했을 때는 또 경차를 선택하는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 개인적으로 좀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, 도심에서 운행할 목적이 크다라면 90% 이상이다라고 하면 저는 경차를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, 그게 아니다, 나는 가끔 고속도로도 달려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. 사실 너무 좀 위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운전자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요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희 영상 보고 잘못됐거나 또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저희 카인토TV 채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예,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